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BS 뉴스룸. IMBS 어떤 것 같아? 네가 있는 어른들의 세상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잖아. 빨리 어른이 돼서 너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왜?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네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였는지 잊지 마. 너의 용기, 우정, 성실, 희망, 그리고 미래를 밝혀줄 빛까지도. 그 모든 것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하늘이 푸르게 보인다. 하늘보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학교 수업도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로 인한 2022년 신입생들과 이전 입학생들의 대학 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식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렴함의 명대사인 학식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학교 전면 대면 수업 소식으로 IMBS 뉴스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대학생들 역시 다시 캠퍼스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과 해제 이후 대학 수업의 변화를 유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올해부터 다시 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에서의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수업과 이후의 대면 수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몇 학번이세요? 22학번입니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대면 수업을 하셨겠네요? 네. 대학 측에서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인 대면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실까요? 통학 시간이 먼 학생들이 있어서 시간적 효율이 떨어지고 이 자리에 따라 수업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교수님과 그 같은 반 학생들의 의사소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대면 수업이 가지는 메리트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발생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의견은 어떨까요? 몇 학번이세요? 저는 21학번입니다. 대학교 입학 당시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셨겠네요? 네, 근데 저희는 실습과라서 비대면이랑 대면 둘 다 섞어서 했어요. 그럼 코로나19가 한창일 시기에 대면 수업을 경험하신 건데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좀 심각했던 상황이니까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했었고, 그리고 또 가림막이 있었기 때문에 잘 소통이 안 되는 느낌도 있었고, 거리두기 수칙으로 되게 매 주마다 이날은 뭐 등교를 하고 이날은 등교를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되게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에서 올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실까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덜 잡혀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온전한 대면 수업을 경험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몇 학번이세요? 지금 저는 1호 학번입니다. 그럼 대학교 입학 당시에는 대면 수업을 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수업과 이후의 대면 수업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약간 코로나 이전에는 네. 마스크도 안 쓰고 가림막도 없는 교실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반 안에서 희망자들을 모아서 전공에 관련된 전시를 간다든지 반 회식을 따로 진행한다든지 요즘에는 막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끼리만 다니는데 반 활동을 좀 더 제한 없이 기획해서 실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의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상당했는데요. 학생들 모두가 하루빨리 온전한 수업을 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IMBS 유채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렴함의 상징이었던 대학교 학식마저 올랐습니다. 한 해가 거듭될수록 오르는 학식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오른 것일까요? 학식 가격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봤습니다. 오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인덕대학교 학생식당. 하루 평균 인덕대학교 학생 200명에서 300명이 수업 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과 결제를 하고 번호표를 받아 배식받는 방식입니다. 식당 안쪽엔 교직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식권을 구매한 학생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생식당은 비교적 저렴한 식사를 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재학생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IMBS에서 나왔는데 학생식당 밥값 취재하러 왔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먼저 가격에 대해 질문해봤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나오시던데 혹시 어떤 메뉴 드셨나요? 저 육회 비빔밥 먹었어요. 육회 비빔밥. 가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5,500원 주고 먹었는데 제가 입학할 때는 4,500원이었어요. 4,500원. 그럼 혹시 육회 비빔밥 말고 다른 메뉴의 가격도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식당에서 제일 싼 게 라면인데 지금은 2,500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입학할 때는 2,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식당 메뉴판을 통해 작년과 올해의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작년엔 5,000원을 넘어가는 메뉴를 찾아볼 수 없던 것에 비해 올해 메뉴판에는 절반 정도가 5,000원은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육회 비빔밥이 1,000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닭강정은 1,500원가량 올랐습니다. 학교 밖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먹기에도 인당 8,000원 정도 하니까 학식보다 부담스럽죠. 학교 주변 음식점 14곳의 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1인당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게 올랐다는 요즘 학교 밥이라도 부담 없이 먹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소원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IMBS 오해성 기자였습니다. 대학교 학과를 알아보는 스쿨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스쿨투데이는 인덕대학교의 다양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학과에 대한 정보들을 박태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민 기자입니다. 박태민 기자, 인덕대학교의 어떤 학과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나요? 인덕대학교에 있는 다양한 학과들 중 총 3가지 학과로 방송연예과, 시각디자인과, 방송영상미디어과에 재학 중이신 학생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인 학생분과 무슨 이야기를 진행하셨나요?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이신 2학년 학생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방송연예과는 연기와 뮤지컬, K-팝을 기반으로 방송과 미디어, 공연 산업에 필요한 연기나 제작 또는 공연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방송연예과는 이름대로 연예 쪽과 관련이 깊어 보이네요. 방송연예과의 장점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방송연예과에서는 연극, 뮤지컬, 댄스 공연, 그리고 영화 촬영 등 많은 활동들을 선후배가 함께하기 때문에
선후배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정이 많고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방송연예과는 연기와 춤 같은 연예 활동과 관련된 것들만 배우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방송연예과 하면 너무 연기나 노래와 같은 연예 활동만 배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연출, 스태프, 제작, 촬영 기법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연예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배우는 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방송연예과의 특이점은 과 안에서 전공이 연기나 제작 등 여러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분은 그 중에서도 연기를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이 방송연예과가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현재 방송연예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학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요? 어떤 내용을 전해주셨나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방송연예과의 경우에는 연기와 특기로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너무 전문가처럼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가르치고 싶은 학생, 키우고 싶은 학생을 뽑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당차게 준비하셔야 마음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시고, 모두들 건강하게 입시 준비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방송연예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이네요. 저도 이 학과 지망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학과는 시각디자인과군요. 시각 디자인과에 대해서는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각디자인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시각 디자인과는 광고학이나 색채, 타이포나 레이아웃 등 디자인에 필요한 이론을 배우거나 어도비의 일러스트 또는 포토샵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의 기초 등을 배웁니다. 기초 지식이지만 다양하게 응용도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기능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손으로 만들고 그리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체를 연구하면서 표현 기법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판매를 할지 전략까지 세우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수업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넘어갈 수 없죠. 시각디자인과의 장점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시각 디자인과는 일단 필기시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교양 같은 수업을 빼면 저번 학기에 한 번 정도 봤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컴퓨터실을 사용하며 컴퓨터가 없는 강의실을 쓰는 수업마저도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거의 필수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 특이점으로는 시각 디자인과 교수님들 공통점이 학생들이랑 되게 거리낌 없이 편하게 장난치거나 같이 얘기하는 느낌이 들게 해주시고, 편하게 먼저 말도 잘 걸어주셔서 거리감이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 외에 피드백을 받아도 되고 자유롭게 연락해도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수업도 물론 꼼꼼하게 자세하게 잘 대해 주십니다. 방송연예과에서는 선후배의 관계를 언급해 주셨는데 시각디자인과에서는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각 학과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디자인이 들어간 과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분은 시각디자인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종이에도 그리고 벽이나 기둥에 안 지워지는 유성 매직으로 낙서하고 혼화도 또 할 만큼 되게 그림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시각 디자인이 타이포 그래픽이나 캐릭터, 일러스트, 포토샵 또는 광고물 등 되게 폭넓게 다양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시각 디자인과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이 좋아했던 일과 관련된 학과로 재학하셨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송영상 미디어과에 대한 얘기만 남았네요. 방송영상 미디어는 어떤 학과인가요? 현재 방송영상 미디어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분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름부터 방송 영상 미디어이기에 학과에서 다양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자면 기획, 촬영, 음향, 조명, 그리고 편집 등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 방송영상 미디어과네요. 방송연예과에서도 전공이 여러 개로 분류된다고 해주셨는데 방송영상 미디어에서도 전공이 여러 개로 분류되나요? 방송 영상 미디어과에서는 1학년 때는 분류되지 않고 모든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방송 영상 미디어에서 지금 배우는 수업만 보더라도 각자 기획, 촬영, 음향, 조명, 편집 등 전공이 있지만 모두가 다양한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고 이후 2학년 때부터 트랙제라는 제도로 전공이 진행되어 각 전공에 맞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방송영상 미디어에서 배우는 수업이 다양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분은 학과에 오기 전 생각하신 전공이 있으셨나요? 말씀해주신 바로는 방송 영상 미디어 학과에 들어오기 전에는 딱히 전공을 정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한 흥미와 미래를 봤을 때 직업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고 학과에 지원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 경험했던 것은 연출과 편집이라 하셨고 아마 그 두 개를 전공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조금 더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앵커님도 방송 영상 미디어 학과를 다니면서 편집 전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기신 다른 전공이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편집을 전공하면서 영상 밝기 조정에 대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명 수업을 들으면서 편집으로 영상의 밝기를 조정하거나 조명의 효과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 촬영 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편집뿐 아니라 조명에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연예과, 시각디자인과, 방송영상 미디어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각 수업마다 서로 다른 장점들이 존재하네요. 인덕대학교 학생분들 모두 각자의 전공에서 빛나는 인재들이 되어 앞으로의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스쿨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도와주신 박태민 기자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 추위가 완연한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나쁨, 오후에는 좋음으로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권장드리며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오전에는 실내 활동을 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평균 기온은 6도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7도, 인천 8도, 춘천 3도로 중부지방은 3도에서 8도를 밑돌고 있고 광주 8도, 부산 10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1도, 대구 13도, 부산 14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강원 6도, 여수 8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작은 불씨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해상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일교차가 여전히 크게 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춥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오니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어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학교 생활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